시어머니 이정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집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는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다. 손주들 봐줄 수 없어. 40대 며느리 수지는 남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6년간 손주들을 돌봐주셨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요. 70대 시어머니가 40대 며느리를 완전히 깨닫게 한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72세 이정숙은 평생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넷을 키우며 농사일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큰딸 은희, 둘째 딸 은정, 셋째 딸 은미, 그리고 막내 아들 민준. 정숙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 셋의 딸 하나가 흔한 시대였지만 정숙은 딸 셋의 아들 하나를 키우며 특히 막내 아들을 귀하게 여겼죠. 공부 열심히 해라, 민준아. 너만이라도 서울 가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 민준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그리고 10년 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숙은 며느리 수진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결혼 후 4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시골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모두 인근 도시에 살고 있어서 주말마다 한 명씩 들렀지만 평일에는 대부분 혼자였죠.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농사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엄마, 손주 봐주러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정숙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손주들이 벌써 초등학교 1학년과 7살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봤던 그 작은 아이들이요. 무슨 일인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랑 수진이가 둘 다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애들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학원 보내기엔 아직 어리고. 엄마가 2년만 올라오셔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과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2년이면 되겠니? 네, 엄마. 2년만요. 그때까지만 봐주시면 애들도 크니까 학원 보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갖고 온 텃밭이 보였습니다. 고추, 상추, 호박. 손수 심고 가꾼 것들이었죠. 알겠다. 내가 올라갈게.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서울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죠. 그래, 2년이면 되겠지. 손주들도 보고.
정숙이 서울로 올라간 날은 봄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집은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 거실 하나. 정숙은 작은 방 하나를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 쓰세요. 좁아서 죄송해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정숙은 짐을 풀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시골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초등학교 1학년인 준우와 7살 지우가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정숙은 두 아이를 안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첫 한 달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습관 때문이었죠. 어머님,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7시에 일어나셔도 충분해요. 수진이 말했지만 정숙은 습관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준우와 지우를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아이들을 배웅한 정숙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야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속이 답답해. 정숙은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지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오후 3시쯤 준우를 학교에서 데려왔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간식 줄게. 정숙은 아이들에게 떡과 과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봐주었죠. 할머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어디 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정숙은 초등학교 문제를 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려웠지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녁 6시쯤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손주들 보는 게 뭐가 고생이냐? 수진은 어머님이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녁까지 차려주시면 제가 너무 편하기만 하네요. 괜찮다. 밥하는 거야 뭐. 저녁을 먹으며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 먹던 밥보다 훨씬 맛있었죠.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따랐고 며느리는 고마워했고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정숙은 가끔 시골집이 그리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2년이면 되지. 그때까지만 참자.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곧 변할 거라는 것을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와 친해졌고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도 알게 됐죠. 어느 날 노인정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주 오세요. 노인정 회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예, 손주들 학교 보내고 시간 있을 때 가끔 와요. 좋아요. 우리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정숙은 노인정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와 특히 친해졌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내일 노래교실 가는데 같이 갈래요? 노래교실이요?
예, 여기서 버스로 20분 거리예요.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손주들 돌봐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애들 학교 간 사이에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노래교실은 즐거웠습니다. 트로트를 배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차를 마셨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노래교실, 일주일에 두세 번 노인정. 처음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면서 정숙의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정이 두 곳이 됐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단지 내, 하나는 동네 회관. 정숙 씨, 여기 노인정도 좋아요. 사람들이 더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친구 박순자의 권유로 두 번째 노인정에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노래교실 외에 댄스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정숙 씨 라인 댄스 배우는데 재밌어요. 건강에도 좋고. 정숙은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도 마을 부녀회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요. 서울에서도 그런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스케줄이 점점 빡빡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월요일 오전은 노래교실, 화요일 오전은 노인정, 수요일 오전은 댄스 교실, 목요일 오전은 역시나 노인정, 금요일 오전도 노래교실,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생겼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맛있는 식당 알아요. 그래요, 좋아요. 정숙은 오전에 나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에는 맞췄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컸으니까 괜찮겠지. 준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지우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요.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주 나가시는데 애들은 잘 있을까? 어느 날 준우의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준우 어머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우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워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요. 준우가 방과 후에 PC방에 자주 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수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준우가 PC방에 간대요. 뭐? 엄마가 데리러 가시잖아. 그게 요즘 어머님이 외출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수지는 준우를 불러 물었습니다. 준우야, 학교 끝나고 뭐 해? 준우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숙제하고, 게임하고. 할머니는? 할머니는 자주 안 계세요. 친구들이랑 어디 가시나 봐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우의 유치원 선생님께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여요. 자주 울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요. 수지는 퇴근 후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숙은 저녁 6시쯤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외출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은 괜찮아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애들, 잘 있지.
학교 다녀오면 집에서 숙제하고 그러잖아. 그게 준우가 PC방에 자주 간대요. 그리고 지우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대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나?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돌봐야 하는데. 그날 밤 수지는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갑자기 왜? 내가 다니는 회사 얼마나 좋은데. 애들이 문제예요. 담임 선생님도 연락하시고 유치원 선생님도 연락하시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되잖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75세세요. 손주들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당신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도움이라도 쓰자. 도움이요? 응. 엄마도 계시고 도우미도 쓰면 애들 돌보는데 문제 없을 거 아냐. 하지만 정숙이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도우미까지 쓸 필요 없어. 내가 더 신경 쓸게. 정숙은 미안한 마음에 다시 손주들에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친구 관계와 약속들을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숙 씨, 오늘 안 와요? 미안해요. 손주들 좀 봐야 해서요. 에이, 한 번만 더 와요. 우리 점심 먹기로 했잖아요. 정숙은 갈등했습니다. 손주들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약속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죠. 결국 정숙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네. 괜히 말씀드렸다가 관계만 나빠질 것 같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준우는 PC방에서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어머님, 준우가 밤 10시까지 PC방에 있었대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6시에 집에 왔는데 준우가 집에 있었는데. 나갔나 봐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정숙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손주들을 제대로 못 봤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수지는 15년을 다닌 대기업을 사직했습니다. 상사는 만류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죄송해요. 가정 사정이 생겨서요. 아이들 때문인가요? 잠깐만 휴직하는 건 어때요? 아니요.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뭐? 왜? 애들을 제가 직접 돌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아, 그건 너무 아까운 일이다. 나를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숙은 미안했습니다. 내가 손주들을 제대로 못 봐서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뒀구나.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 수진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역할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수진이 했고 아이들 등하교도 수진이 챙겼습니다. 정숙은 가끔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는 정도였죠.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야지.
하지만 정숙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있던 증상이었지만 서울에서 3년을 손주들 돌보며 더 악화됐죠. 어머님, 다리 많이 아프세요? 응, 요즘 좀 그렇네. 수지는 정숙을 병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통증의학과. 4곳이나 다녔습니다. 어머님, 이 병원이 좋다던데 한번 가보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성의에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하지만 병원을 다녀도 관절염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 여기서 할까, 시골에서 할까?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수진이 정숙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 처음에 2년만 계시기로 했잖아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반이 됐어요.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약속이 이미 훨씬 지났다는 것을. 미안하다. 내가 눌러 앉았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 지우 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랑 같이 잤는데 이제 혼자 방을 쓰게 해주고 싶어서요. 정숙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쓰는 작은 방이 지우의 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 알겠다. 내가 시골로 내려가마.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집이 좁아서. 아니다. 괜찮다. 나도 이제 시골 가야지. 정숙은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반을 살았던 집, 매일 보던 손주들, 함께 웃던 시간들. 모든 게 아쉬웠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내려갈게.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필요 없어진 거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준비하세요. 아니다. 미리미리 해놔야지. 옷을 개고 이불을 정리하고 작은 살림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해. 왜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정숙은 손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집이 있단다.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지. 준우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괜찮아. 명절 때 만나자. 그리고 전화도 하고.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시골로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래, 너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회사 다닐 수 있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손주들 보는 거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내 헌신을.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은 그대로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딸들이 가끔 들러 관리했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은 스산했습니다. 정숙은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구나. 다음 날부터 정숙은 예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매일 손주들 얼굴을 보다가 혼자 있으니 적응이 안 됐죠.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괜찮다. 대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정숙은 민준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쁠 텐데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다리는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정숙은 인근 도시의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해요. 수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입원 기간은 2주 정도고 재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고민했습니다. 시골 병원에서 할까, 서울로 올라가서 할까? 솔직히 서울의 큰 병원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는데 벌써 보고 싶네. 정숙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이야. 미룰 수가 없대. 그럼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하면 안 되겠니? 서울 병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수진이랑 상의 좀 해볼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수술 받으시겠대요. 그래야죠. 서울 병원이 더 좋잖아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 기간이 1년이래요. 네. 1년이요? 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1년은 걸린대요. 민주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1년 동안 우리 집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 다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이제 시골로 내려가셔서 좀 편해졌어. 잘 됐다. 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수지는 솔직히 편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항상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메뉴도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야 하고 집안일도 누가 더 하는지 눈치 보고 아이들 교육 방침도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1년을 또 같이 산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어머님이 다시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데. 아프신 건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수술하시면 또 1년을 같이 살아야 해요. 지우 방은 어떡하고요? 지우는 다시 우리 방에서 자면 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오시면 우리 생활이 또 불편해져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시골에 딸들이 3분이나 계시잖아요.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다 인근 도시에 사시고 형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봐드리시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서울 병원이 좋다고 하시는데 시골 근처에도 큰 병원 있어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수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민준도 엄마가 다시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엄마가 계시면 신경 쓰이니까요.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래, 민준아. 생각해봤니? 민주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정숙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집이 좁아서. 그리고 지우 방 문제도 있고.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시골 근처에도 큰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수술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형님들도 다 가까이 계시니까 형님들이 돌봐드리실 수 있고. 정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며느리의 의견을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니? 아니요, 엄마.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시골에서 할게. 엄마 죄송해요. 형님들한테 부탁드리세요. 제가 형님들한테 전화할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반을 손주들 돌봐줬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오지 말라는 거구나.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정숙은 시골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딸 은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준우랑 지우는 안 왔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바쁠 거야. 은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일이 바빠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애들 픽업해야 해서 먼저 갈게요. 그래, 가거라. 정숙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전화도 안 하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정숙은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다구나.
퇴원 후 정숙은 집에서 혼자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들렀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그래, 먹었다. 그럼 저 갈게요. 정숙은 혼자 식사를 만들어 먹고 혼자 재활 운동을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정숙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새로운 살. 1.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 2.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3. 내 건강 챙기기. 4.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5.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기. 6. 먼저 연락하지 않기. 7. 명절에만 보기. 정숙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졌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죠. 정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정에서 회장을 맡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같이 가요. 좋아요. 어디로 가는데요? 경주요. 1박 2일로. 정숙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었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만났습니다.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괜찮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정숙은 민준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생일에도 명절 준비 때도 연락하지 않았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정숙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에는 뭔가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활기차 보여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내가 변했다는 걸.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는 명절에만 만났습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딱 2번. 만나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낸다. 준우랑 지우 인사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니? 손주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던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뭐? 뇌출혈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 기간이 6개월이래요. 수진이가 병원에서 돌봐야 하는데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엄마, 한 달만 서울로 올라와서 애들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네. 엄마는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다. 엄마, 이거 정말 급한 일이에요.
나도 급한 일이 있어. 여행 예약도 다 해놨고 친구들한테 약속도 했어. 엄마 제발.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엄마. 3년 전에 엄마가 다리 수술할 때 너희가 뭐라고 했니?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골에서 하라고 했잖아. 형님들한테 부탁하라고 했고. 엄마, 그건. 그때 너희는 엄마가 1년 동안 회복해야 하는데도 집이 좁다고 불편하다고 거절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 도움이라도 쓰거라. 엄마.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걱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나를 거절했을 때 나는 결심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수지는 남편에게서 전화 내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거절하셨다고요? 응. 여행 간다고.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애들은 누가 돌봐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우미를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급하게 구한 도우미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낯선 사람을 불편해했죠. 엄마, 저 도우미 아줌마 싫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른 분 알아볼게. 수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누가 좀 도와줬으면. 그때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하시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 시골에서 하세요.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6년 전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주실 때는 어땠던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편하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는 몰랐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많이 회복됐고 이제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휴직계를 내야 했고 아이들은 방치됐고 민준과는 자주 다투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6년 전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주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께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 친정엄마 일로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명절도 아닌 평일 수진과 민준은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사과는 해야 해.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정숙이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이? 웬일이야?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간 세 사람.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님이 수술하시는데 서울로 오지 못하게 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3년 반이나 우리 애들 돌봐주셨는데 엄마가 아프실 때는 거절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 친정엄마 일로 제가 깨달았어요. 6년 동안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 돌봐주신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실 때 제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제가 6개월 동안 친정엄마 돌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6년을 우리 애들 돌봐주셨잖아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라.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다. 수진과 민주는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후회하는 건 고통 때문이야. 어머님, 친정어머니 일로 힘들었으니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을까?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섭섭하긴 했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6년을 손주들 돌봐줬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어머님, 병원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 아들은 전화도 안 하고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자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선택도 이해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머님,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희 마음도 알아. 정숙은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기로. 어머님, 그럼 저희는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보고 그렇게 지내면 돼.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는 저희가 달려갈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 나한테 딸이 셋 있잖아. 어머님.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어머님?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편할 때의 모습이 진짜야. 너희는 편할 때 나를 멀리했어. 불편하다고 집이 좁다고 했지. 어머님, 그건.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졌으니까 나를 찾는 거야. 이게 진심이니? 아니면 필요에 의한 거니?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머님.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진심이겠지. 하지만 너희의 진심은 고통에서 나온 거야. 편할 때의 진심이 아니야. 정숙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친구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어머님,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정숙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차가 떠났습니다.
정숙은 돌아와 마당의 채소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5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정에서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숙 씨, 이번에 부산 여행 가는데 같이 가요. 좋아요. 언제 가는데요? 다음 달에요. 2박 3일로. 정숙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준과는 명절에만 만났습니다. 전화도 가끔, 대화도 짧게. 하지만 정숙은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죠. 어느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준우가 대학 합격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엄마 합격 축하 자리 가지는데 오실 수 있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미안하다. 그날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엄마, 손주 대학 합격인데.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약속이 있어. 미안하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끄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대학 합격을 축하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약속을 지켜야지. 며칠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우 합격 축하 자리에 못 오신다니 섭섭해요. 정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준우한테 잘 전해라. 수진은 문자를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변하셨네요. 그러게.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어머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우리한테 오셔서 용서한다고 하셨지만 진짜로는 용서 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마음으로는 우릴 멀리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지. 준우의 대학 합격 축하 자리. 가족들이 모였지만 정숙은 없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오셨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셔서. 할머니가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신가 봐요. 준우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식사 후 수진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께 진짜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3년 전에 사과했잖아. 그건 말로만 한 사과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해요. 말이 아니라. 다음 날 수진과 민주는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준우야.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등산복을 입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왔니? 엄마, 저희 할 말이 있어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등산 가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가족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3년 전에 우릴 용서하신다고 하셨지만 진짜로는 마음의 문을 닫으셨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손주 대학 합격 축하 자리에 안 오신 거 이해해요. 그래, 우리가 어머님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6년 동안 엄마가 희생하신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실 때는 거절했고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다. 하지만 저희는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늦었어. 이미 관계는 변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없나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80세야.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어머님, 남은 시간을 상처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리를 둔 거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단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야. 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정숙은 준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준우가 좋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지우도 정숙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만나요. 정숙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명절 때 보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잘하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시간이 증명할 거야. 어머님, 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가자. 정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친구들이 기다려. 가족들은 정숙을 배웅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정숙을 보며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해. 에필로그 각자의 길.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죠. 민준과 수지는 명절마다 시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 친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아들한테 섭섭하지 않아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섭섭하지. 하지만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요. 정숙은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자식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줄 알았죠. 어쩌면 자식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하다는 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래도 가끔은 외로울 텐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날 위해 살 거예요. 마무리. 수지는 가끔 생각합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다리 수술하시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어머님 서울로 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라고 했다면, 만약 1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시어머니를 돌봤다면, 지금의 관계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수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외면했던 건 바로 본인이었다는 것을. 가장 상처를 받았지만 묵묵히 감내하고 품어주셨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정숙은 행복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손주들이 그립지만 참을 만합니다. 명절 때 보면 되니까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그리고 정숙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이 계기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길 바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